2025년 수많은 이들이 세상의 방향을 잃으려 한다. 혼돈의 시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는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일이 모든 것이 불안정한다. 어떤 이들은 점집을 찾고 또 누군가는 사주팔자를 뒤적이며 쾌감을 구한다. 누군가는 조용히 운세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늘 침묵을 지키던 자가 느닷없이 입을 열 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인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중 바람조차 귀를 잃는 곳. 그곳에는 오랜 침묵을 지켜온 모원 수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법명은 해강. 한자를 풀자면 지혜로 어둠을 걷어내는 이라는 뜻이다. 1975년 세상은 공업화의 열기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속도를 좇았다. 그러나 해강 스님은 홀로 산으로 향했다. 그는 말한다. 소리는 욕망을 낳고 고요는 진리를 품는다. 그가 다시 입을 연 것은 2024년 겨울 능력으로 스산한 눈이 절의 지붕을 덮던 날이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는 걷단 앞마당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 머물던 소수의 제자들은 스님의 행동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말했다. 법계의 기온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생의 업이 절정에 달했고 수천 법의 흐름이 바뀌려 하고 있다. 이 민족의 운명은 오직 한 사람을 통해 전환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쾌건 스님은 끊임없이 말을 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문장이 입을 통해 낭독되는 듯 단어 하나하나가 명료했고 종이에 적기보단 가슴에 새겨지는 말이었다. 그가 말한 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수행자의 법언이었고 그 중심에는 2025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한국은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받을 것이다. 그는 권력도 명예도 좋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사주에도 이름이 없고 어느 심전에도 그 자취가 드러나지 않았던 자. 그는 예정된 자이며 이미 이 길 위에 서 있다.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이름이 없지만 하늘에는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처음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미쳤다. 무식하다 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하늘이 선택한 이는 어떤 장애물도 그 앞을 막을 수 없고 운명을 지닌 자는 흐름 자체를 바꿔낸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오래도록 드리워졌던 팍한 기온이 사라지고 돈으로 움직이던 자들은 침묵하며 권력에 목말랐던 자들은 숨을 죽인다. 그는 법 없이도 세상을 다스리며 말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그가 등장하면 한국은 수십 년간 이어진 업보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맑은 기운을 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통해 이 나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 모든 이야기는 쾌건 스님이 처음 입을 열며 전한 예언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자다. 심전에도 사주에도 정치판에도 삶의 어느 구석에도 그의 흔적은 없다. 하지만 2025년 그는 모든 흐름의 열쇠가 된다. 이 말이 퍼진 후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가 누구입니까? 지금의 대통령인가? 혹은 차기 지도자입니까? 하지만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한마디만 덧붙였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나라는 처음으로 빛을 품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스님의 예언은 계속되었다. 이번엔 그 사람이 드러난 이후에 벌어질 세상의 반응을 전했다. 왜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거부하다가 결국엔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 변화는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이 이야기는 2부로 이어진다. 2부에서는 해감 스님이 전한 두 번째 흐름, 즉 세상의 저항과 받아들임의 여정을 전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정책이자 한 시대의 흐름을 잇는 귀중한 기록이다. 제2부 거부당한 자, 결국 모두를 무릎 꿇게 하다. 2025년 누군가는 이해받기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변화에 떨고 있었다. 뉴스에는 매일 갈등이 터졌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제는 정말 누군가 필요하다는 말이 습관처럼 흘러나왔다. 그 아침 해관 스님은 조용히 공양을 마친 뒤 법당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앉아 47분 동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오직 마음으로 받아 적었을 뿐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외면할 것이다. 그가 익숙한 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고 화려한 언변도 없다. 눈에 띄는 자리에 서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는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다. 처음엔 조롱과 의심이 쏟아질 것이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나라를 바꾼다는 거야? 자격은 있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변화가 감지된다. 말보다 먼저 기온이 바뀌고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한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제도를 움직이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변화는 정치가 아닌, 권력이 아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 비난하던 이들이 말을 멈추고 비웃던 이들이 다시 그의 말을 들으려 한다. 마침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곁에 모이게 된다. 그는 법 없이도 질서를 세우고 말 없이도 흐름을 만든다. 사람들은 곧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왜 그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우리는 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가 등장하면 이 나라의 기름화복이 뒤바뀐다. 사주에도 없던 복이 열리고 심전에도 보이지 않던 문이 드러난다. 이 변화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만 느껴진다. 처음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이다.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이해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세상을 바꾸러 온 존재가 아니다. 죽어가던 나라를 다시 숨쉬게 하러 온 자다. 그를 두고 또다시 싸우는 자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싸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물러나지 않는다. 하늘이 보낸 자는 인간의 손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스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건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기운, 그 뿌리 깊은 흐름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는 지금 활동 중인 정치인입니까? 차기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물들 중에는 없다. 그를 찾고 싶다면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사주에서도 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신전에서도 그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만약 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그는 이미 이 삶의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뜻이다. 뉴스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검색창에 이름조차 없다. 출신도 배경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2025년 그는 모든 이들 앞에 서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인물이 대통령으로 등장할지 정치인이 될지
혹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세상에 드러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순이는 단 하나의 말로 그를 정의했다. 그는 중심이다. 사람들은 결국 그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며 움직이게 된다. 그 중심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흔들림은 단순한 혼란이 아닌 정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그리고 그의 다음 이야기, 바로 정화의 과정이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드러나며 이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해간 승리는 이 모든 흐름을 기운과 법의 언어로 풀어냈다. 한국의 정화가 시작되다. 세상이 맑아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온갖 혼란이 지나간 뒤에야 드디어 푸른 하늘이 드러난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탐욕과 다툼, 이권 다툼과 분열의 시간이 너무 오래 이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해간 승리는 분명히 말했다. 그가 나타난 후 이 땅은 정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세 번째 날, 승리는 입을 열기 전 향을 피웠다. 그리고 천장에 내려앉은 먼지를 조용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기운이다. 사람도, 나라도, 이 땅의 흐름도 모두 기운이다. 이 땅은 오랫동안 탁했다. 말은 넘쳐났고 마음은 사라졌다. 그러나 2025년 그가 중심에 서자 말이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리에서 욕설이 줄어들고 온라인의 분노도 누그러진다. 가정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법이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생기는 현상이다. 스님은 말했다. 중생의 업은 시간이 아닌 계기를 통해 씻긴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 나라의 계기다. 노속의 말이 줄어들고 사주의 흐름조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제는 운세가 아닌 기운이 흐름을 이끌기 때문이다. 어두운 이들은 스스로 자리를 비우고 숨어있던 선한 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땅의 숨결이 바뀌고 있다. 산은 다시 맑아지고 물은 방향을 바꾸며 흐르기 시작했다. 이 나라는 마침내 처음으로 법계의 점화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 개혁도 제도 개선도 아니다. 사람의 신이 아닌 하늘의 흐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나라가 맑아진다니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지? 정부가 뭔가를 바꾸는 건다. 그러나 해관 스님은 끝내 한 가지 말만 반복했다. 기운이 바뀌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하다. 정화는 법률이나 제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 출발은 오직 별표 마음 별표이다. 미워하던 이들을 조금씩 용서하고 다투던 이들이 침묵을 배우며 파다던 이들이 자기를 되돌아보기 시작할 때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운은 단순히 공기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법계 전체를 울리는 보이지 않는 진동, 존재와 존재 사이에 맺힌 관계의 자리다. 스님은 이 나라의 흐름이 오랜 업보에 의해 막혀 있었다고 했다. 탐욕, 분노, 무지, 이 세 가지가 사회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2025년 단 한 사람이 그 흐름을 손들이째 바꿔놓는다. 정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기호는 말이 없고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 외침이 시작점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절처럼 바뀌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더 이상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가 이기나 지켜보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분열의 피곤함을 느끼고 냉소 대신 작은 용기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나타난다. 정치도 정화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정치도 결국 기운이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욕망이었다. 하지만 곧 부끄러움이 정치가 된다. 부끄러움이 정치가 된다는 건 자기 양심을 먼저 돌아보는 정치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권력을 먼저 잡으려는 이들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바라보는 이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전엔 눈치만 보던 이들이 이제는 양심과 용기로 나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 한 사람이 존재한다. 해간 스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사주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복이 열리고 신전에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던 변화다.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사람들이 믿고 의지해온 사주와 신전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정해진 틀을 넘는 새로운 기온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해간 스님은 이를 두고 사주나 신전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자기 내면이 아닌 외부의 말에만 의존해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였다. 운세란 참고할 뿐이지 인생의 방향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길은 이미 마음속에 있다. 그의 길을 따라 걷게 만드는 자, 그가 바로 이 시대의 구도자다. 스님의 말씀은 하루, 이틀, 사흘, 연달아 이어졌고 마지막 날 그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가장 큰 진실을 전했다. 변화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말했다. 한 나라의 기온은 그 자체로 법계 전체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산천 개천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운, 세계를 흔들다. 그 마지막 날,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오전 내내 무건 수행을 이어갔다. 제자들도 더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다 해가 지기 직전,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한국은 겉으론 작은 나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다. 한국은 오래도록 고통과 분열의 시간을 겪어왔다. 외침도 있었고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이 나라는 특별한 중심의 기운을 지니고 있었다. 그 기운은 권력도 정제도 아닌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된 힘이었다. 그리고 바로 2025년 그 잠들어 있던 중심의 기운이 깨어난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스님은 말했다. 한국이 먼저 변하고 그 진동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중국, 일본, 동남아는 물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것은 결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흐름이다. 스님은 진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마음이 움직이면 법계 전체가 진동하고 법계가 진동하면 결국 세상이 바뀐다. 지금 세계는 혼돈의 한가운데 있다. 전쟁의 기운, 갈등, 극심한 빈부격차, 분열, 증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뿌리는 결국 마음의 병이었다. 2025년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는 그의 마음의 변을 크게 소리내지 않고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건드린다. 처음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 한국 내부의 이야기 정도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곧 뉴스에서 다뤄지기 시작하고 해외 언론들도 움직인다. 세상이 마침내 묻기 시작한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조용해졌을까? 내 거리에서 외치던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서로를 향하던 비난과 분노가 잦아들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모두가 입버릇처럼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 이름 앞에서는 대통령도 정치도 예외가 없었다. 해관 스님은 분명히 말했다. 이 흐름은 지도자도 바꾸고 정치도 바꾼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 새로운 기호는 누가 권력을 쥐는가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초점을 둔다.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이며 그 변화가 곧 세계로 번지는 진동의 근원이다. 이러한 흐름을 온세나 사주의 말로 빗대자면 대운이 꺾이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정된 흐름이 어긋나고 모든 계산이 헛되이 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도미노처럼 펼쳐지느냐. 그 해가 바로 2025년이다. 스님은 마지막 말을 조용히 정리했다. 나는 이제 할 말을 모두 전했다. 나는 것은 듣는 이의 귀와 마음에 달려있다. 한국은 지금 진짜 시험대 앞에 서 있다. 분열을 넘어서야 하고 이용을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그 길목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를 알아보는 이 길은 분명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를 막으려 드는 자들은 자신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늘은 이미 움직였다. 이제는 인간의 시간이다. 스님의 말은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으며 지금도 누군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 중 하나일지 모른다. 2025년 세상은 말로 가득하다. 하지만 진짜 흐름은 말이 아닌 기운과 마음으로 움직인다. 해관 스님의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한국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을 지나고 있다. 이 변화는 어떤 사주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신점으로도 읽히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깨어있는 자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2025년 한국의 미래는 반영을 바꾼다. 그리고 이 기호는 운세를 넘어 정치와 사회를 넘어 세계로까지 번져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에 서 있다.